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오늘 아침에 걸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그 밑에 평화부지사 일을 맡았던 이화영 피고인이 엿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이른바 800만 불을 북한에 송금한 것입니다. 500만 불은 경기도가 북한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이른바 스마트팜 명목으로 500만 불, 300만 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 합해서 800만 불을 송금한 주역으로서 그 일을 실행했던 이화영 씨에 대해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엿새 전 일입니다. 근데 그는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나를 사면 복권하도록 서명을 해달라. 이 일반 시민들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박삼종 같은 시민들도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사면 복권에 동참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부수해서 조국 전 의원도 징역 2년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데 이 사람도 억울하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일로 재판받으니까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사면 복권해달라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글의 취지를 보면 아주 당당하게 이럴 데 없어. 나는 검찰이 조작한 사건 때문에 그 조작한 사건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7년 8개월이라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송영길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이게 수원지법 지방법원 법정과 고등법원 법정에서 어떤 해괴한 일들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찰을 향해서 이건 조작된 사건이다. 그 수원지방검찰청 현관 안에서 민주당의 강경파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이 집단으로 항의 농성해서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법정에서는 온갖 소란 행위를 떨고 기피 신청을 여러 차례 했고 급기야는 검찰이 나를 회유하기 위해서 검찰청사 안에서 생선회와 소주를 대접해갖고 내가 회유해갖고 한때 그 회유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조작극을 벌리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화영 씨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지고 날짜까지 딱 지정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나를 다음 달인 7월 17일 재헌절 기념일을 맞이해서 사면 복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이왕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G7 국가의 옵서버로 초청받아가지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일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머리에는 민생을 돌보고 외교 안보를 돌보고 하는 그 일에 앞서서 그 머리에 이화영이 들어가 있고 송영길이 들어가 있고 조국이 들어가 있고 그뿐입니까? 측근 정진상이 들어있고 측근 김용이 들어가 있어. 이 둘도 1심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그런 중범죄 처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대장동 게이트웨이 그거와 관련이 있는 김만배 등등 하면 그의 머리에는 온통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풀어주고 살려내느냐 하는 생각이 꽉 차 있고 또 그 생각보다도 그 위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은 아직도 5개 사건의 12개 피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나의 우격 따짐에 일단 모든 재판을 연기했지만은 이건 언젠가 내 임기가 5년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그 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든지 하면 그 재판은 다시 재개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임 중에 이걸 몽땅 없애는 법.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를 사심제로 운영한다라든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을 만든다라든지 아주 형사소송법에 못질을 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온 신경이 가요. 그런데 이제는 이화영까지 등장해갖고 이건 사실상의 협박입니다. 이 대통령,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신은 모르쇠 하고 빠져나갔지만은 내가 대신 다 뒤집어 쓴 거 아니냐? 이러고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 할 수 있느냐? 그 7월 17일 다음 달, 그러니까 딱 한 달 뒤가 되네요. 재헌제를 위해서 우선 나 풀어내고 그와 동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국 풀어주고 송영길에 대해서도 풀어주고 김인섭 백현동 사건의 징역 5년이 확정돼 지금 확정형을 살고 있는 김인섭, 김용, 정진상, 김만배 등등 이 모두를 그의 형사사건에 족쇄해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앞에 당장 떨어진 발밑에 불덩어리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G7 국가 오브서버에 참석해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안 만날지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생각 그것에서 국익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 하는 생각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화영 주장의 이런 모든 얼개가 그 중심에 서 있고 그 위에는 자신의 문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오늘 처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이런 도덕적으로 현저한 결함이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도 답답하고 이를 바라보는 우리도 답답하다 못해 분노하고 어째서 대한민국이 이런 대통령을 갖게 됐는가?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고 취임한 지 오늘이 14일째입니다. 그 14일째 중에 일주일이 지난 때에 이화영의 이런 사법거래 청구서 좋게 말해가지고 이런 협박장이 날라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다 풀어줄 거예요. 다 풀어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월 17일 8.15 연말까지는 이화영, 조국, 송영길, 김용, 정진상, 김만배 등 이 모든 것을 쓸어 모아가지고 다 풀어주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사법체계를 근간에서 흔드는 일을 우리는 이제 두고두고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강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봐야 소용없다.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4만 명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국사범, 흉악범을 빼고 7년 8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거나 7년 8개월 이하짜리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화영을 풀어줄 때 조국도 풀어주고 송영길도 풀어주고 김인섭도 풀어주고 정진상도 풀어주고 김용도 풀어주고 김만배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4만 명 중에 강력범, 국사범을 제외하고 그 모든 사람들도 풀어줘서 전국 47개 교도소가 하나쯤 남고 하나에만 그 강력범을 수용하고 나머지 46개 교도소를 텅 비게 해서